아무리 예전이라고 해도 선생님들 눈치만 잘 살피면 매일같이 교실 앞으로 불려가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새 학년 새 반이 되었다고 해도 며칠만 지내보면 선생님들 성향이 대충이라도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엔 몸으로 때워서 선생님들의 흉악한 성향을 파악하기 마련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단순히 선배들이 하는 말이나 복도에서 어쩌다 걸린 애들 말은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는 혼날만 해서 혼났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착한 선생님이더라도 비행 청소년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으셨으니까요. 꼭 자기가 선생님께 개겨놓고선 마치 그 선생님이 시비를 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긴 했어요. 차라리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훨씬 객관적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착한 선생님 앞에서 괜히 긴장하기는 싫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기 초반의 교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메타작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대충 선생님들 파악되면 얌전해지는 수순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짝지를 깨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옆에서 자든가 말든가 신경 끄고 싶었지만 괜히 놔뒀다 단체 체벌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물렁한 선생님 수업 때는 늘어지기는 하지만 선만 안 넘으면 되거든요. 일부러 개겼던 시간들은 다 그런 선생님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선을 찾는 과정인 거죠. 우리도 적당히 몸살이면 선생님도 애들이 이제야 슬슬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느끼실 테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역시 애들한테는 회초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대략적인 성향인 거지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이 전날밤 부부싸움이라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전날밤 부부싸움 하셨던 경우라면 차라리 좀 나았어요. 그런 선생님일 경우 주로 수업 시간에 회초리를 넉넉하게 가지고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오늘 걸리기만 하면 회초리 몇 개 날려먹을 각오를 하셨고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의 변화점에만 주의하면 될 일이었어요. 물론 반 전체가 거기에 협력한 건 아니어서 희생양 한두 명 정도는 내줘야 했지만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없는 잘못을 트집 잡아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시려면 평소에도 잘못한 게 많았던 애들 상대로나 그러셨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골라낼 애들은 많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감수할 만했어요. 선생님 기분이 나빠서 분풀이를 우리한테 했다는 느낌은 있을지언정 평소 안 챙기던 회초리를 가지고 오심으로써 미리 표시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온 선생님은 이런 신호도 없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선생님들을 파악한다고 설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우리의 그런 탐색 과정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셨을 수도 있죠. 솔직히 우리가 하는 생각들 선생님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않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급발진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급발진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콕 집어서 넘어질 정도로 싸대기를 날리기 직전까지도 자애롭게 웃으며 교실을 누비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지적당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하며 앉아 있었어요. 이건 일단 선생님이 회초리조차 들고 있지 않으셔서 그런 방심을 했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너무 회초리로 받는 체벌에만 익숙해져 있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회초리가 없으면 손 휘두르실 줄 아셨고 넘어뜨린 다음에 발로 걷어차거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교실에서의 선생님이 구두를 신고 계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서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라 그러셨는지 다들 쿠션이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 계셨어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사서 신었던 얄팍한 실내화랑은 비교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걷어차인다고는 하지만 이게 막 걷어차여서 날아간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도 신고 있는 게 실내화다 보니 발가락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디 사람을 축구하듯이 걷어찼다간 선생님 발가락이 먼저 다치시겠죠. 그래도 선생님께 걷어차이는 게 아프지 않다거나 한 건 또 아니었어요. 이게 막 구두발로 차일 때처럼 멍이 든다거나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지 아프기는 했어요. 게다가 선생님들도 걷어차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아셔서 밟는 것도 병행하셨거든요. 이건 확실히 차이는 것보다 아프기도 했었고 신발 자국이 옷에 고스란히 묻기 때문에 밟히면서도 자괴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번 밟기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밟고 있는 그 선생님이 회초리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옆반의 선생님들은 다들 회초리를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아무리 순한 선생님이라도 일단 발동이 걸린 상태라면 학생들 발로 몇 번 밟았다고 끝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회초리 안 가져오신 거요? 교실 뒤쪽이나 복도에 청소도구 한만 뒤져도 회초리 거리는 널리고 널렸어요. 굳이 멀쩡한 빗자루를 분지를 것도 없었어요. 말이 청소도구함이지 이미 분질러져서 회초리로 쓰였던 것들이 즐비했으니까요.
선생님은 그저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들어오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밟히고 있던 애는 눈치껏 교실 앞쪽으로 가서 엎드려 뻗치면 될 일이었고요.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선생님이 손바닥 몇 대 때리고 넘어갈 거라 생각지는 않거든요. 평소라면 경고 한 번 받고 넘어갈 일이었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했어요. 그나마 교실 앞에서 벌 받을 준비를 선생님이 순순히 받아주시는 경우라면 감사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움직이는 게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교실에서만 혼내고 만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선생님도 학생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걔네 엄마가 무섭다거나 한 그런 경우 말고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감당 못하는 경우라는 건 말 그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숨을 몰아쉬도록 회초리를 휘둘러댔는데도 학생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쳐봐요. 게다가 걔가 그냥 칠판 짚고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엎드려 뻗쳐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두 발을 칠판 받침대에 올리고 체벌을 받았는데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내버려둬도 학생이 먼저 자세가 무너져야 하겠지만 세상엔 그런 자세로 선생님 체벌까지 전부 견뎌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자세 제대로 잡으라고 하셨으면서 누군가 끝까지 자세를 잡고 체벌을 견디면 오히려 그걸 더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정도에서 끝을 내기에는 선생님 자존심이 못 견뎌 했었나 봐요. 기어이 옆반에서 수업하시던 남자 선생님을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칠판 받침에 발을 올리고 엎드려 뻗쳐 있는 애를 본 남자 선생님은 따로 상황 설명 들을 것도 없이 일단 회초리부터 휘두르셨어요. 그냥 휘두른 것도 아니고 정말 날듯이 달려와서는 온몸으로 내리치시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던 애가 딱 그거 한 대에 무너지는 걸 봤었어요. 무슨 장구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 건 둘째 치더라도 솔직히 아파서 무너졌다기보다 선생님 무게에 눌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원래 회초리 들었던 여자 선생님의 소원은 성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옆반에서 불려온 선생님의 체벌은 그걸로 끝이 아니셨어요. 일단 선생님 손에 회초리가 들려있다 보니 아까처럼 막 발로 찬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서운 건 불려온 선생님 쪽이 훨씬 더 심했었어요. 딱딱한 구두도 아니고 물렁한 선생님 실내화에 밟혀봐야 그리 아프지 않다는 건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선생님이 무섭게 달려와 체벌을 하셨다지만 선생님이 뭘 쥐고 계시든 그 회초리가 더 아프다는 것 정도는 짐작되잖아요. 불려온 선생님이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짐작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어지간하면 발을 칠판 받침대에 올려서 엎드리라는 건 잘 안 시키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창피해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발을 칠판 받침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리는 거잖아요. 당시 선생님들은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는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런데도 학생이 칠판 받침대에 발을 올리고 있다는 건 수업 시간에 평범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어서 찾아온 선생님을 본 남자 선생님이시라면 그런 학생을 보고 눈알이 뒤집히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당시 선생님들은 학생들 몸 상태는 1도 고려치 않으시고 오로지 학업 성취에 집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라고 옆반 남자 선생님 불러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리 없잖아요. 넌 오늘 내가 찍었으니 어디 바닥을 뒹굴며 비참한 모습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남자 선생님의 체벌이 이어질 동안 딱 교실 앞문 그것도 한 걸음 떨어진 복도에서 걔를 지켜보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식으로 걸렸다면 바닥에 쓰러져 밟힐 적부터 선생님 발목에 매달렸겠지만요. 어쨌거나 화가 잔뜩 난 남자 선생님을 상대로는 엄살도 소용없었어요. 그쯤 되면 이미 엄살도 뭣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릴 단계는 지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복도에 서 계시던 선생님이 슬쩍 들어와서 말려주셔야 그나마 끝이 났어요. 그것도 이제 끝내자. 가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가 마저 혼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걔를 더 배려한 발언인 건 맞는 게 만약 그 선생님이 체벌은 여기까지 하시라 말씀을 하신다 쳐도 그 남자 선생님은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식으로 대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체벌은 자기가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남자 선생님 체벌이 끝이 나는 게 맞기는 했었어요. 그럼 남자 선생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자기가 수업하던 교실로 돌아가는데요. 그 직후 교실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죽어있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다 선생님이 말없이 칠판에 판서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판서를 공책에 옮겨 쓴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제일 열심히 공책에 필기를 했던 건 제일 빌빌대고 있어야 할 애였어요. 정말 목숨을 바쳐놓고 필기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딱히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해 거의 책상에 매달리다시피 있으면서도 선생님의 판서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책에 옮겨 적고 있었어요. 평소엔 필기 따위 좋은 대학교 지원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며 대충 하던 애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좋으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발작해 주시는 게 이해는 되었어요. 이후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졸거나 하지만 않으시면 정말 친절히 대해주셨지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오시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바짝 긴장이 되곤 하더라고요. 비록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휘두르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